미 합동 태풍 경보센터에서는 95W 열대 요란에 대한 업데이트 정보를 발표하였습니다. 전에는 24시간 이후의 상황을 보자라고 했는데요. 진일보도에서 이제 24시간 정도 되면 이 열대 요란이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달할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95W는 열대 요란 단계, 로우 전일의 경우에는 24시간 이후의 상황을 보고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달할지를 판단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24시간이 지나는 상황 속에서 빨간색으로 보면 열대성 저기압 내지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을지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5W의 경우에는 제5호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을지는 내일 정도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TS Tropical Storm 제3호 태풍 개미의 경로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제3호 태풍 개미는 중국에 도착을 이미 했고요. 25일 21시경에 중국에 도착했고 이때는 초속 25m의 강한 태풍으로 중국 내륙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26일 09시 초속 20m가량의 태풍의 지위를 가지고 중국 내륙을 계속적으로 강타하고 있습니다. 26일 21시경이 된다라고 하면 온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강한 바람에 온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돼서 27일 09시경에 소멸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태풍의 지위를 가지고 중국 내륙을 휘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3호 태풍 개미는 시속 200km가 넘는 강한 태풍으로 대만을 강타했고요. 상당한 피해를 주었고요. 태풍의 지위를 가지고서 계속 중국 내륙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W 지금 현재 열대 요란 단계인데요. 지금 24시간 정도 되면 이것이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달할지 여부를 알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일 이맘때쯤 되면 열대성 저기압 내지는 태풍이 될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소멸된다라고 하면 태풍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거고요. 이것이 열대성 저기압 내지 태풍으로 발달된다라고 하면 동북아시아에 상당히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기상특보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폭염주의보 그리고 폭염경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지역이 폭염경보 내지 폭염주의보에 해당되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폭염의 정의는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는 폭염이다. 대한민국에서 폭염주의보는 일최고 체감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최고 체감 온도다라고 해서 일 온도와는 좀 최고 기온과는 좀 다르고요.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이다라고 해서 이런 상황이 2일 이상 예상될 때고요. 급격한 체감 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수 있을 때 역시도 폭염주의보를 경고할 수 있다라고 한국기상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경보는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인데요. 일최고 체감 온도 35도입니다. 이런 상황이 2일 이상 예상될 때 일최고 온도가 아니라 체감 온도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덥다라는 노출돼서 쓰러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러한 사항들이 2일 이상 예상될 때 이것을 35도 이상인 상태다라고 하고요. 급격한 체감 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발생이 예상될 때를 폭염경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폭염주의보 33도, 폭염경보 35도, 2일 이상 예상될 때를 기해서 폭염특보가 내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대다수 지역이 폭염특보에 해당됩니다. 윈디닷컴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날씨 상황과 그리고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서해 지역에 비가 오는 구역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금요일 16시 현재 상황이고요. 서울은 27도 정도, 그 다음에 평택 30도, 그리고 부산광역시 30도, 광주광역시 28도. 지금 현재의 낮 기온은 이렇지만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 폭염특보가 지금 발효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기온은 30도가 안 될 수 있어요. 비가 오는 구역이 있고 또 바람이 좀 부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기온은 2일 이상 33도 이상을 체감한다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폭염주의보 내지 폭염경보인 폭염특보가 지금 발효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6일 18시, 19시, 20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오는 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21시, 22시 특히 보시면은 서울 경기 지역 상당히 많은 비가 국지적으로 온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뇌우입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7일 역시도 많은 비구름대가 모여 있죠. 비가 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7일 06시, 07시, 08시
자, 비구름대가 위로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선형 강수대가 북한 쪽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으로부터의 온대성 저기압이 생성돼서 북한으로 이동하는 부분들이 보이고 우리나라는 보시면 점차 이제 비구름대가 거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요. 중간중간에 비가 오는 구역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지금 현재 선형 강수대가 좀 올라가고 있다. 그렇지만 토요일까지는 비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유럽 중기예보센터에서는 일요일 이후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비가 오는 구역이 간간히 있을 수 있지만 이 선형 강수대는 북한 쪽 그리고 중국 쪽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부 지방 북한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마가 거의 사라지는 상황이고요.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까지 비가 오는 구역이 있을 수 있는데 월요일부터 북한 쪽으로 비구름대가 이동한다라고 해서 선형 강수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여기서는 큰 비가 올 예측이 없는데요. 하지만 일본 지역 역시도 그래요. 일본에서 선형 강수대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북한 쪽으로 이동하지만 금일 역시도 폭우를 동반하는 상황들, 천둥과 번개가 치고 그러면서 국지 호우가 나타나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형 강수대는 북한 그리고 중국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뇌우를 동반하는 큰 비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열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26일 12시의 상황이고요. 선형 강수대가 북한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북부 지역의 선형 강수대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선형 강수대와 상관없이 상당히 많이 비가 오는 구역, 시간당 90mm가 내리는 구역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결국에는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스콜이다라고 해서 열대 우림 기후 같은 그러한 상황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대한민국 쪽에서 분명히 북쪽으로 선형 강수대에 이동했지만 대한민국의 곳곳에 보시면은 큰 비, 뇌우를 동반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큰 비가 오는 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27일 09시 상황이고요. 중국으로부터 저기압이 북쪽에 발달하면서 그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기압은 큰 비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북한 쪽에 상당히 많은 비가 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민국은 그것과는 달리 선형 강수대가 지금 보시면 좀 와해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28일 역시도 선형 강수대가 북한 쪽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서 저기압이 발달해서 이동하는 상황들, 선형 강수대도 없고 하지만 일본과 더불어서 한국도 곳곳에 상당히 큰 비가 국지적으로 큰 비가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29일 09시 선형 강수대가 북한 위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정체전선 장마는 거의 사라지고 있는 상황들. 우리나라에서 장마는 북쪽으로 올라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일본과 대한민국 국지적으로 이 더운 날씨에서 폭우를 동반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거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번개가 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서해 쪽에 천둥 번개가 치고 있는 곳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 중부지방의 대전 쪽이죠. 그 위쪽으로 해서 천둥과 번개가 이렇게 도래되고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상당히 많은 폭우를 동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는 스콜이라는 열대 우림기와 비슷하게 게릴라식으로 큰 비를 동반해서 퍼붓고 그리고 멈추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역시 똑같아요. 일본도 지금 현재 보시면 큐슈 지역들, 이 일본 도쿄 인근 이러한 지역 보면은 엄청난 지금 천둥과 번개가 치고 있고요. 이런 지역에 지금 시간당 90mm에 달하는 상당한 폭우가 지금 계속되기 때문에 일본 뉴스를 보시면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조심하라라는 소식들이 지금 일본 뉴스 속보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비슷한 기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본이 우리나라 기후보다 좀 선행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비가 오면 폭우가 오고요. 비가 안 오는 경우에는 영상 38도, 35도 이상의 엄청난 더위에 노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뉴스를 보면 상추, 깻잎, 배추, 오이, 수박, 폭우, 폭염에 안 오른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폭우와 폭염에 의해서 재배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곡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수박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면서 당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오이 역시도 그렇고요. 날씨, 기상 이변에 따라서 이 농산물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폭염, 폭우가 세트로 나타나고 있다. 내일 체감 35도 안팎에 30에서 50mm 정도면 폭우입니다. 폭우. 체감은 35도 안팎이다라고 하면 체감 기온이 35도다라고 하면 이는 폭염
경보에 해당될 수 있죠. 폭염 예비특보가 나오고요. 폭염 경보에 해당하는 체감 기온이 35도 안팎이다. 그리고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온다라고요. 호우 경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극과 극의 기후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폭염과 폭우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 지역이 열대하고요. 금요일 아침 24에서 27도, 낮 기온은 29에서 34도다. 중부, 전북, 경북은 거센 소나기, 제주, 전남, 경남은 토요일까지 비가 올 수 있다라고 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장마 전선은 북상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데 국지적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천둥과 번개가 동반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폭우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주도 인근, 그다음에 중부지방 그리고 서해지방에 지금 우리나라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폭우가 나타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천둥과 번개, 전 세계적으로 일본에 지금 천둥 번개가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 지역에 대기 불안정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폭우에 노출되면서 지금 현재 일본 속보로 나오는 뉴스들이 이런 지역에 폭우가 나타날 수 있으니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시간당 50mm 이상,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폭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장마 전선은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서 장마가 거쳤다. 그런데 이런 스콜 기후, 게릴라성 호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일본 이 상황이 대한민국 상황이 앞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기후를 연구하다 보면은 한국 기후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해손의 기온이 예년보다 높은 슈퍼 엘니뇨다. 기상이변의 가장 끝판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태평양 중앙에 열대 요란으로 자리 잡고 있는 95W 이것이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뀔지는 이제 내일 정도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태풍으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태풍에 대한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태풍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쪽도 이제는 상당히 더워져 있기 때문에 모든 태풍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 올라오는 개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개의 태풍이 여러분들의 자산과 신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태풍이 올라온다면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리스크 관리,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한 번의 태풍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 자산을 모두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상예보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계속적으로 예보를 들으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